방송의 양사호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상당히 추운데요. 지금 아주 늦은 밤, 좀 있으면 새벽이 됩니다. 예. 제가 좀 일찍 자는 편이라서 좀 늦은 시간은 좀 막 졸렸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봄인데, 이제 봄이 됐는데 더 추운 것 같아요, 겨울보다. 또 우리 초겨울이 한겨울보다 더 춥고, 이게 봄 됐다고, 봄 됐다고 온도는 분명히 올라갔는데 겨울보다, 근데 봄 됐다고 성급하게 옷을 조금 봄 옷을 입고, 그래서 추위가 더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가을은 그렇게까지 추워지지 않았는데 추위에 적응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또 많이 추위를 이렇게 타게 되고. 오늘은 무해환경에 죄송합니다. 무해의술 부분에서 환경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인제는 거진 환경 얘기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그 무해환경, 그 한마디로 환경 처방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환경 처방. 무슨 병 걸렸을 때 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이 우리 몸에 보건력이 있는데, 그 보건력을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이 환경. 또 우리 큰 병 걸리면 또 이렇게 산이나 뭐나 살던 곳을 떠나서 이사 가면은 그 환경 적응하냐고 또 환경이 바뀌어서 또 이렇게 나서게 되잖아요. 처음에 이런 얘기 했었죠, 제가. 인간의 법이기 전에 자연의 법이 있다. 그 자연의 법을 어기면 감옥 가지는 않아. 병 걸릴 뿐입니다. 병. 그래서 그 자연의 법을 어긴 만큼 병이 온 거야. 그래서 다시 깔끔하게 반성하고 백기 들고 자연 그 환경으로 가면 보건력이 있기 때문에 낫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알진 않는데 제가 조금 시각이 조금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삐딱한 거지. 그래서 뭔가 본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누군가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재미없으니까 그냥 돌려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누군가한테는 도움 될 거다. 어차피 이게 뭐 많은 사람들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제 마음대로 그냥 막 나가는 거죠. 또 유튜브 방송이 좋은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5가지 환경 중에서, 5가지 환경 중에서 혈액순환, 순환기 얘기하려고 합니다. 5가지 환경 한 번 더 얘기하겠는데요. 소화기, 혈액순환기, 호흡기, 체온, 스트레스. 이 5가지 환경인데 그 중에서 이제 다 했어요. 다 했고, 그 중에서 하나 남은 게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 상당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혈액순환, 순환기 장애성 질환은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친다. 아직 난치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혈관이 굵은 것도 있지만 아주 미세한 것들, 머리카락보다 더 미세한 것들, 그런데 막히는 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혈액순환에 대해서, 혈액순환, 뭘 먹으면 혈액순환 잘 될까? 뭘 하면 혈액순환 잘 될까? 이런 이제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하니까 나까지 뭐 하긴 좀 그래가지고, 먼저 혈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조금 이게 좀 지난 얘기도 있어서 또 이제 바뀐 것도 있을 텐데, 노벨 의학상 주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노벨 의학상을 주는데, 이렇게 선별하고 이렇게 주는 데는요, 스웨덴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켈러리스카 연구소. 거기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아주 예전부터. 상당히 권위 있어서 거기서 노벨 의학상을 주겠죠. 거기에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한 거에 대해서 가끔씩 사이언스나 뭐 이런 데다가 뭐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제 본 건 아니고 누가 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봤어요. 이것도 영어 잘 못하니까 또 이렇게 남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보고 또 뭐 이렇게 번역된 거 좀 보고 이러는데 그 어느 정도 봤는데 한 일주일 됐나요? 그 사이트가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되게 좋은 내용인데 왜 내렸을까? 누가 내렸을까? 상당히 궁금했지만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듣고 아마 대충 짐작이 갈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었냐면요. 그 캘러리 스카 연구소에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헌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헌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해. 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하고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하고 한 사람은 해도 문제 없네. 좀 시원한 것 같은데. 아니면 좀 좋은 일 한 것 같은데. 이래서 그 착한 사람들은 계속해. 그 다음에 뭐 안 하는 사람 겁먹어서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겁나서 그 다음에 또 내 피가 아까워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냥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헌혈한 사람들을요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동양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 불특정 다수들 헌혈하는 사람 111만 명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헌혈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기간이냐면은 36년 동안 한 거예요. 36년 동안 헌혈을 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과. 뭐 헌혈을 지금 했는데 뭐 한 2, 3년 동안은 문제 없는데 한 10년 있다 이상 있을 수 있잖아. 20년 있다 이상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서 36년 동안 111만 명을 헌혈한 사람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일반 사람이랑 그렇게 헌혈을 가끔씩 꾸준히 한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좀 웃기는 얘기죠. 암에 안 걸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암에 안 걸린다. 이게 보통 과학자들이나 뭐 의학자 이런 학자들은요 이렇게 단정적인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니까는 암 걸린 사람이 0.6%라 그러더라고요. 0.6%. 이게 지금 제 말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뭐 이렇게 또 조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조사할 거예요. 이거는 그때가 그러니까는 2014년도에 발표한 거니까요. 좀 됐죠. 좀 됐으니까는 한번 찾아보시면 제 얘기. 또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좀 더 다른 자세한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면 찾아보시고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안 찾아볼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아는 내용 좀 얘기하는 거죠. 그 111만 명을 36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암에 안 걸린다. 암에 안 걸리는데 걸린 사람이 0.6%다. 그러니까 1%가 안 되니까 0.6%니까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심장질환. 우리 콩팥 말고 심장, 하트. 그 심장질환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그 밑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암에 안 걸리고 심장질환에 좋냐. 헌혈을 했는데 다른 치료는 안 받고.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 기업에는요, 그렇게 자세히 써져 있지는 않은데, 그 내용은 뭐 있었냐면요, 우리가 헌혈은 동맥에서 빼는 게 아니라 정맥에서 빼잖아요. 정맥에서 빼는 건 뭐냐, 몸을 한번 싹 영양가 훑어주고서, 찌끄러기 갖고 되돌아오는 피잖아. 정맥. 거기에서 피를 빼내는 거예요. 피를 빼내는데, 그래서 이제 헌혈을 하는데, 그렇게 헌혈을 하게 되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뭐 이런 그런 거는 그건 뭐, 얘기가 별로 없고요. 뭐냐면, 철분이었었어요. 철분이 양이 떨어졌더니만, 한마디로 암에 안 걸린다. 철분 양이. 그래서 왜 이 철분 양이 떨어지니까, 혈액 안에 철분 있잖아요. 왜 떨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주 목적이 이건 아닙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궁금하잖아. 우리 인체의 세포가요, 기존의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씨앗을 남기고 걔는 떨어져 동질세포를 남기고 얘가 다시 또 이렇게 생겨나. 한마디로 세포가 다시 이렇게 탄생될 때는요, 우리 몸에 전류가 필요해요. 스파크가 필요합니다. 그 스파크가 있어야지만이 세포의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류가 있는데, 스파크가 있는데 철분이 많아. 그러면은 스파크가 10군데에서 튀겨야 되는데 철분이 많아서 한 11군데 아니면 12군데에서 튀겨. 그러면 그 전류가 양이 좀 더 많이 분산되잖아요. 그럼 전류량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떨어진 만큼 정상적이지 않는 세포가 생기는 거지. 그 세포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새끼를 자기가 교체되는 시기가 있는데 교체되기도 전에 새끼를 한마디로 자기 동질세포를 남기고 한번 남겼는데 또 남기는 거야. 왜? 자기 그 유전자를 한마디로 남기기 위해서, 한마디로 멸종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약하니까 계속 내는 거야. 그럼으로써 걔는 약하고 또 면역력이 약하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그게 암세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공부하고 저 나름대로 그래도 저 주변에서는 나름대로 또 학자 소리는 좀 듣고 이러는데 요즘은 좀 못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런 거가 있는 겁니다. 또 이 혈액을 정맥으로 빼내니까요, 빼낸 빈 공간만큼 또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잖아. 제일 깨끗한 피가 뭐야? 새로운 피 아니야. 그래서 피가 묽으니까 심장에 가부화를 덜 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심장 질환에 좋고.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헌혈하려는 얘기야? 헌혈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헌혈하면 좋죠. 근데 이 얘기 좀 마저 더 해야 되겠네. 좀 화나니까. 이거가 나오고서 막 사이트에서 막 강제로 막 차단되고 막 내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때가 꽤 됐는데도. 한마디로 왜 좋은 내용이 이렇게 될까? 이러고서 얼마 있다가, 근데 그 전에 과거에요, 헌혈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강검진을 몇 개를 해줬어. 그러다가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헌혈을 해주니까 건강검진하네. 그 헌혈 할 때는 맨 처음에 검사를 해야 돼. 이 피가 있는 피인지 쓸모없는 피인지 에이즈 걸린 피인지 이상한 걸린 피인지 그런 거 빼가지고 남한테 주입하면은 안 되니까 그런 걸 검사했다고. 그러면서 피 빼는 사람은 내가 에이즈 걸렸는지 무슨 병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야. 그래서 헌혈을 그걸 해주니까 헌혈을 좀 사람들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 헌혈하는 데서 건강검진을 더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20몇 가지까지 막 해주는 거야. 그러면 병원에서는 임상병리로 돈을 쏠쏠하게 버는데 어디가 아파? 그래서 치료해주세요. 그랬더니 검사를 맡아.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치료해주세요. 치료하는 방법은 없어. 그냥 약 먹으래. 뭐 하래. 치료도 되겠지만 치료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냥 검사 받고 있는 거. 뻔히 내가 어디가 아픈데 여기가 아파가지고 갔는데 검사 받았더니 여기가 아픈 거 맞대. 이런 비슷한 것들을 듣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임상병리 검사를 해주고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알아보고 건강 테스트 이런 게 병 걸렸나 내시경이나 이런 거. 저 개인적으로 내시경은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주변에 나랑 친한 사람한테는 내시경 하지 말라 그래요. 내시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나 다른 거 한번 찾아보면 저보다 더 좋은 지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혈액을 그러니까 헌혈을 하면 건강검진을 많이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는데 요즘은 안 해줍니다. 누가 하지 말라 그랬냐? 누가 하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헌혈단체에서는 건강검진도 해주고 해가지고 피 좀 많이 뽑아줘요. 해가지고 우리 아픈 사람들, 예? 뭐 중냐 사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피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피를 받아야 피가 부족한 거야. 예. 그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 덜 하는 거야. 왜? 건강검진 안 해주니까 그걸로. 예. 근데 이제 또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로 해서 건강검진 이제 또 우리가 무료로 받잖아요. 예. 헌혈해가지고 받는 시절이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뭐 그걸 오래전도 아니야. 불과 뭐 한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예. 세상이 바뀌었죠. 어쨌든 헌혈하는 거 해롭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암에 잘 안 걸린다. 심장질환에 안 걸린다. 결국 피가 깨끗해지는 거지. 더러운 피 빼고, 예? 그 다음에 더러운 피 빼고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얘기인데, 제가 쓴 책 중에, 제 책 솔직히 말해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책 썼다, 뭐 했다, 이런 거, 저 주변 사람 다 알고요. 나름 책도 많이 팔려가지고. 근데,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책 얘기하는데, 사혈요법 책을 제가 2권을 썼어요.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혈요법. 제가 이름을 진 건 아니에요. 정신세계사 출판사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더라고요. 저는 원고만 갖다 줬고. 사람 살리는 사회요법. 그리고 그 책이 이제 나와가지고 많이 팔렸어. 많이 팔려가지고 이제 사람들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 뭐 호응도가 좋으니까 2권 냈어요. 젊음을 연장하는 사회요법. 병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사회요법으로 병을 치료하는데 안 믿어지겠지만 모든 병을 다 고치지는 않아. 그렇지만 혈액순환기 장애성은 이 사혈요법이 효과가 엄청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는 데는 쉽게 치료가 돼. 이 책에 나온 대로 방법대로 내가 하면은, 내가 저자인데 내가 하면은 치료가 되고, 그 방법대로 남이 하면 치료가 안 되면 그건 잘못된 논리잖아요. 내가 하던 누가 하던 책대로 하면은 치료가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계속 그 사람을 어혈을 빼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이 치료가 되는 게, 치료의 끝이 뭔지 제가 저 나름대로 느낀 게 있어요. 뭐냐? 젊어지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이 다시 젊어지는 게 이게 치료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조금 민감한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얘기까지 자세히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사회요법, 정신세계에서 출판한 거는요, 한 중학교 정도만 나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글만 알아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원초적으로, 좀 촌빨 날리게 썼어요. 책 디자인도 좀 촌빨 날리게 조금, 제가 좀 촌스럽게 생겼잖아요. 일단 촌빨 날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쓴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좀 정감 가게끔 썼는데, 젊음을 연장하는 사회법은요, 좀 매니아들이 볼 수 있게끔 썼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번 보면은요, 혈액을 어떻게 하면은 맑아지냐,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지금 왜 사혈요법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려고 병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헌혈이 좋다 그러네. 그래서 피를 뺄 거야. 600cc를 600cc입니다. 한 480cc. 그냥 정상인들 중에 380cc인가? 정신이 안. 하여튼 그만큼 피를 이만큼 뺄 거야. 그리고 그거 뺀다고 당장 좋아져?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미 병 걸려있는 사람들, 헌혈해도 그 피 쓸모가 없다고 뭐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혈을 하세요. 사혈은 우리 혈관에 보통 막힌 것도 있죠. 그냥 끈적끈적한 거, 새카맣고 찐득찐득한 거, 이렇게 피부, 진피 부분을 타칭으로 한 1.5mm 정도 되는 걸로 진피부를 손상시켜. 그 다음에 부항기로 빡 당겨. 그렇게 되면은요, 빡 당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핵심적인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혈관이 사실상 피부 요만큼만 돼도요, 한 손톱만큼만 돼도 그 안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미세혈관들 많잖아요. 얘가 막혔는지 쟤가 막혔는지 이거 찾는 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얇으니까 어떻게 정리해? 약으로 뒤에서부터 맡겼는데 호수 있잖아요. 호수 안에 기름을 채우고 그 기름을 녹이는 걸 해봐. 여기서 계속 녹이면서 닦아가지고 한 1m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관이 쫙 막혔는데. 근데 이게 막힌 혈관은요, 뒤에서 심장이 밀어주는 거야. 막혔어, 혈관은. 근데 뒤에서 심장이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혈관 어떻게 해? 불잖아. 압력이 높잖아. 그래가지고 팽팽해졌어. 그러면 툭 건드리면 어떻게 해? 터지지. 풍선 빵빵하게 불어놓고 치면은 터지잖아요. 헐렁한 건 안 터져. 막 밟아도. 근데 빵빵한 건 터지잖아요. 더 이상 늘어질 데가 없으니까 터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진피부분을 침을 놓고 부항기로 딱 압력으로 진공압력으로 딱 당겨. 그러면 압력 높은 혈관은 더 이상 늘어질 수가 없는데 팍 당기니까 걔네들은 터지는 거야. 그래서 멍들잖아. 근데 뭐야? 진피부분에 침을 놨기 때문에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지. 멍들지 않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게 빠져나가는데 그게 어혈이 빠져나가는 거야. 정확하게요. 뭐냐? 네? 내가 판단하지 않고 지네들이 압력이 꽉 찬 것들만 터지는 거야. 네, 진공압력에. 왜? 막혀가지고 뒤에서는 심장이 밀고 불었으니까. 정상혈관은 신축성은 아직 살아있는데, 신축성이 남아있는데, 걔네들은 약간 쏠림을 받지만 터지지 않지. 그래서 부항을 딱 걸면 거기에 막힌 혈관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게 터지죠. 근데 빠져나갈 수 있는 돌파구, 비닐 같은 진피부, 그거 손상시켰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렇게 나오면 거머리처럼 나와요. 거머리처럼. 그렇게 빼. 그러면 얼마나 탁해. 진하다고. 이렇게 보면은요, 거머리 같아. 젓가락으로 잡으면 찍찍 늘어져요. 피는 나오면 어떻게 돼? 굳잖아. 예. 선지. 예. 그거 젓가락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 깨지잖아. 예. 묵처럼. 근데 그 피들은요, 굳어서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그거는 젓가락 잡잖아. 깨지지 않아. 줄기야. 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 아예 이 얘기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좀 믿기 어렵겠지만, 좀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를 빼내는 거야. 그걸 빼내면은 빼낸 빈 공간만큼 새로운 피가 만들어져서 복원력이 생기는데 그 전에 빼내는 순간 압력이 뚝 떨어져. 고혈압? 안압? 사실상요, 뇌압이 되게 높아. 근데 뇌압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머리가 처음에 멍하고 뭐 이런 식으로인데 눈으로 느끼거든. 안압이 높아지거든. 그 안압 높은 사람은 뇌압도 높은 겁니다. 그렇게 터질라고 그러는 거, 멍한 거, 뭐 이런 사람들 빼는 순간 압력이 떨어졌는데 압력 뚝 떨어져가지고 정상으로 되죠. 한마디로 그런 작용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피 빼는데 곧바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압력이 터질 것처럼 꽉, 뭐 안압도 차고 뇌압도 차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제가 그 책에 보면은요, 벌써 책 쓴 지가 출판된 거는 2006년도 1월 1일 날 출판이 됐어요. 왜 1월 1일일까? 그냥 1월 1일이라고 쓴 거예요. 왜? 그 전에 원고는 3년 전에 그 출판사에 갔는데 거기서 묵어 있었거든. 내가 쓰는데 한 3년 가까이 걸렸고 출판사에서 한 3년 정도 묵혔고 그 다음에 했는데 어쨌든 일반인 시중에 나온 거는 2006년도 1월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책을 보면은 사열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뭐 하고 이러는데 궁극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피를 맑게 하는데 뭘 먹는 것보다 더 빠른 거는 어혈을 빼면 그 빈 공간만큼 새로운 피가 만들어져. 그러면 복원력이 엄청나게 극대화로 됩니다. 예.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우리 보통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 예? 피 빼고 어린 사람 피 넣어가지고 오래 살았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중국의 뭐 등소평이나 뭐 누구 뭐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피를 애들 피 집어넣고 자기 피는 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제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사실인지 진짜인지 몰라.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 하여튼. 근데 그런 얘기들은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른다. 뭘 모르냐. 예. 헌혈,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그 바늘이 들어갈 정도의 굵은 혈관이 막히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흐르는 피 빼고, 정맥에서 흐르는 피 빼고, 동맥으로 흐르는 피 집어넣고. 네? 흐르는 피 집어넣고. 이렇게 한마디로 된 거야. 그러니까 흐르는 거 빼고 흐르는 거 집어넣은 거야. 그 효과가 있겠어. 네? 아무리 애들 피라고 그래도. 흐르는 거, 안 흐르고 굳은 거, 막힌 거, 이런 걸 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빼게 되면은요, 보건력이 극대화돼가지고, 혈관성 질환들, 예, 혈관 질환, 그 순환기 장애성 질환들 되게 다양하게 있죠.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압력적으로, 우리가 압력 때문에 고통 느끼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내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내압이 높으면은요, 멍해. 그러다가 이제 승질이 급해져. 자기도 모르게. 별것도 아닌 거에 나중엔 짜증을 내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무감격해져요.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 내압을 떨어뜨려요. 내압 떨어뜨리는데 견정혈자리라고요. 어깨와 승모근 맨 끝에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여기요. 제일 많이 거기가 그 견정혈이에요. 침자리로서는. 근데 어혈은 거기서부터 빼면 안 나와. 약간 밑에서 빼야지 견정혈 측면에서 빼내는 거지. 거기에서 어혈을 빼게 되면은 이 승모근이 풀리면서 내압이 툭 떨어져. 빼는 과정에 내압이 떨어지는 게 안압이 떨어지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눈이 맑아져. 네. 그리고 몸에 다 뭔가 경직된 게 풀리는 거 딱 느끼는 거죠. 어쨌든 그 혈액을 맑게 하는 데는요, 무슨 약을 먹니, 뭐를 먹니, 혈전 용해제를 먹니, 무슨 약을 먹으면, 그거는 평상시에 그렇게 해. 그렇지만 당장 급한 사람들은요, 사혈을 받으세요. 네. 사혈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공부하고 책 보고 본인이 해주대. 본인이 하는 거 의료법에 안 걸려요. 네. 내가 전에 한번 이렇게 자원봉사를 갔는데, 돈 안 받으니까 그것도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거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뭐 깜빵에 가고 누가 신고하고 뭐하고 이런 거 누가 나를 걸고 이런 거 했다 이런 걸 알리지 오히려. 알리지. 그리고 이런 개 같은 법이 있어?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집어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 힘 없으니까 방에 들어가. 가지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공짜 밥 먹고 이러는 거지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겁 안 냅니다. 맞짱 뜨는 거, 뭐 이런 거 법 이런 거 사실상 겁 안 내.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이 사열에 대한 내용이 너무 길고 자세하게 방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책이 한 2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매니아 책 볼래? 이러면 사람을 살리는 살려법 말고 젊음을 연장하는 살려법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매니아 책 말고 그냥 일반적인 거 쉽게 써놓은 거 그거 볼래? 이러면은 사람을 살리는 살려법 책을 한번 처음서부터 순서대로 쫙 전개가 되면 전체적인 내 몸을 진단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병원 가야 되겠다. 이건 한의원 가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내 스스로 고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된다고요. 한 몇 번 더 읽으면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남들한테 시들이 만당하죠. 오늘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게 사열 한마디로 사열 얘기하려고 하면 꼭 아니에요. 혈액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혈액에 관련된 거 궁극적으로 피를 제일 맑게 하는 방법은 뭐냐? 사열입니다. 뭘 먹어서 피 맑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건 늦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또 사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못 고치는 게 뭐야? 세포가 재생이 안 되는 게 간이 되는 거 죄송합니다. 신장 아니에요. 뇌세포, 폐세포, 신장, 뭐 췌장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 신장 기능. 혈액을 한마디로 걸러내는 건데 제대로 못 걸러내니까 어혈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망가지게 되고 또 산성이 너무 높아지고 그 소변도 빼내야 되는데 요산 같은 거 못 빼내니까 뼈도 빨리 부식되고 세포도 빨리 부식되는 문제가 오게 되죠. 어쨌든 이 사열보다 피를 맑게 해주는 거 빨리 맑게 해주는 거 없어요. 빼면 새로운 피가 만들어집니다.
빼면 큰일 난다고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헌혈하는 사람, 예? 암에 안 걸리고 자주암이고 이게 문제 없다고. 36년 동안 111만 명 뺐는데 문제 생긴 사람이 없어. 오히려 암 안 걸리고 심장질환 좋아져. 그렇게 예? 그 헌혈을 얼마나 많이 빼? 사혈은 그렇게 안 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피를 제일 맑게 할 수 있는 거는 혈액순환기성 얘기잖아요. 그걸 맑게 할 수 있는 거는 헌혈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병을 뭐 사혈로 뭐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침 잘 놓는 분은 침으로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믿지 말아요. 진짜 잘 놓는 사람은요. 아, 침은 이러이러한 거는 침으로 고친다. 이러이러한 건 뜸으로 한다. 이러이러한 건 탄약으로 한다. 뭐 이렇게 딱딱 얘기하지. 그냥 자기가 하는 걸로 다 할 수 있다. 막 이러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 역시 사혈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순환기성 질환들은 이 사혈이 효과가 큽니다. 그거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또 약도 먹고 현대의학도 또 치료도 받고 이렇게 섞어서 하게 되면 효과가 빠르겠죠. 근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사람을 살리는 사혈법 책 썼다가 나중에 젊음을 연장하는 사혈법. 치료를 계속 했더니만 사람이 병은 낫으면서 사람 몸이 젊어지는 거야. 피가 젊은 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지. 예. 피부고 뭐고. 어쨌든 오늘 혈액순환기, 예. 혈액순환기성, 예. 이 한마디로 혈액순환, 이 순환기성 질환의 환경,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혈액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걸 얘기했는데 이 다음 시간에 조금 아쉽잖아요. 지겹다고 그만하라고요. 누군가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환경, 이 5가지 환경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요.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 환경 처방. 환경 처방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환경 처방 너무 단순하거든. 예. 뭐 어렵지 않거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딱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 뭐 이렇게 좀 얘기도 뭐 가끔씩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서서히 뭐 제가 아는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서히 받아가니까 조금 좀 내가 딱 공부해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얘기 끝까지, 긴 얘기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여기 보시는 분들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뭐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은요. 좀 이렇게 뭐 좋아요 이것도 누르고 또 구독하시고 또 남들한테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더 힘이 돼서요. 공부해가지고 공부해서 남들이 안 하는 의술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사법 물러가겠습니다.